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엔진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한 구독자님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욕심에 못 팔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는데 올해 작년 벌써 상패된 것도 몇 개 있고 문제는 엔진코인이 유의 이슈가 있는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단은 1,430원이고요. 투자금 2천만원, 손실은 약 79%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엔진코인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엔진코인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요. 거래소 상에서도 엔진코인 지금 유의 종목이라고 이렇게 떠져 있습니다. U라고 보이시죠? 네. 그리고 1,450원대면 거의 요 시점, 조정 나오고 나서 요 시점 때 분명히 팔 수 있었는데도 아마 이 기회를 놓쳐서 지금 200원대 후반대에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엔진코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업비트에서도 유의 종목을 했으면 유의 종목 공지를 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9월 12일 기준점으로 입금 중단 시점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메인넷 기반에 따른 형태로 업데이트를 좀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23년 9월 18일 이후 업비트에 보유하고 있는 엔진 이더리움 기반 엔진 출금이 불가하고 그리고 엔진의 마이그레이션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맨넷 엔진 수합 비율은 1대 1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이 여기 이제 뒤에 지정 사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최대한 요약되어져 있는 걸 또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교차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엔진 이미 총 발행량의 10억 개로 유통 중이죠. 근데 이번에 이피니티 코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서 두 탕 시도하고 있는데 엔진은 업비 바이낸스 코베 상장 중이라 잘 던졌는데 이피니티는 빗썸 OK 상장이라 기미들이 안 문다. 엔진의 이피니티 통합하기로 결정이 나왔고 이피니티 물량 5억 개 수합 신규로 2.5억 개 더 발행하고 현재 10억 개의 엔진이 매년 후 17.5억 개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5% 지금보다 발행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메인넷 보상으로 5% 추가 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 물량도 꽤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 올려서 보게 되면 18.5억 개. 어떻게 보면 85%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진코인의 지금 잔머리를 한번 굴려서 업비 바이낸스 코인 베이스 8억 개를 더 팔아먹을 수 있게 되고 연간 5%씩 팔 수 있는 연금까지 만들어 놨다. 인플레이션 보상 비율로 이번엔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량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가격이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이 무한 발행이라는 건 인플레이션 부분에 따른 요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가격의 상승 요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은 통합하면서 엔진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게 오히려 이제 우회하면서 또 발라먹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피니티가 없어지고 엔진이 됨으로써 엔진 10억 개 추가 7.5억 개 이제 더 찍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 이피니티 쉽게 팔아먹으려고 개수적 부으려고 하는 목적인 거라 호재가 아닌 악재인 거다. VC를 쓰는 상장표를 주든지 새 코인을 상장해서 새로 헤쳐먹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편하게 팔아먹으려고 엔진에다가 합쳐서 그냥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VC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 21년도 5월 달에 엔진 NFT 프로젝트 이피니티에 해시드가 왜 해시드가 들어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시드 김균태 씨라고 파트너가 베테랑 팀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엔진 팀은
베테랑 팀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가로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로치고 베테랑 팀이라고 했는데 인피니티 프로젝트는 빠르게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보하고 폴카드 생태계 내에서 NFT 결합을 통해서 경제의 규모의 현재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게임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 배경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VC가 요즘 돈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근데 VC 때문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제 뭐 엔진과에 따른 그런 뭐 보이지 않는 엔진의 작은 부분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얽혀져 있는 그런 구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의 엔진에 있는 가격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 본문에서도 유의사항 내용에서도 자, 인피니트와 엔진코인 4대1로 희석이 됩니다. 네, 희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5% 인플레이션 적용을 한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비트 입장에서도 요거 좀 많이 희석이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가격이 못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걸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도 요즘 소명 잘 안 하면 힘들어지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더 밑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지니까 물량은 많아지고 가격은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그러면서 요 시점에서도 분명히 이제 일시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잠깐 이제 입출군 잠깐 닫히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잠깐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사칙 연산 해봤죠. 2 빼기 1은 뭡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3이 될 수가 없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부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있는 현재 가치보다는 더 올라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진 코인이 과거에 이제 고점 대비 정도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지에 있는 평가 추이를 해본다라고 해도 과거에 5천원 정도가 갔잖아요. NFT로 인해서 21년도 NFT가 가장 핫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이 발행 규모가 대략 그냥 대충 그냥 2배 정도 잡아주고 한다고 하면 기존 대비보다 얼마나 훼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점이 5,000원이면 그것보다 2배 정도 낮게 2,500원 정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발행량과 나중에 총 유통량 대비를 또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있는 총 유통량을 계산하기에는 어렵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총 유통량 대비를 봐야 기존에 있었던 최고가 대비보다 평균 최고가가 과거보다 희석이 많이 됐던 시점에서 대략 예측 추이에 있는 최고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보셔라. 물론 제가 드렸던 모든 내용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해당에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보는 시점이고 물론 놓쳤던 부분은 나머지 구독자분들이 또 친절하시기 때문에 댓글로 다 보완을 해주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어차피 뭐가 됐든 간에 또 엔진 코인이 꼭 또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 자체 메인넷으로 넘어간다는 건 자체 NFT 형태에서 가능성 나 혼자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좋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자금줄이 별로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알트코인들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촉도는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기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내년 정도가 되면 알트코인 재단들에 따른 자금줄이 압박이 많이 커지니까 인플레이션 재조정 부분에 따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점도 미리미리 자기가 들고 있는 코인 좀 잘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왜 비트코인이 저번에 요 기간에 이렇게까지 변동폭이 커졌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많이 빠지다가 갑자기 반등이 크게 나오고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이낸스 쪽에서에 따른 선물 규모가 가장 큰 바이낸스 쪽에서 기술적 문제로 잠깐 터졌습니다. 터지면 뭐라고 했죠?
여기에서 대부분 사기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리얼타임으로 했는데 대부분 5% 아니 5배 이상 레버리지를 쓰고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터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산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자, 지난 24시간 청산 비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제일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의 위아래로 터졌던 부분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롱, 숏 둘 다 터졌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 대비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이낸스는 그 전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롱과 숏이 동반으로 터져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희생양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여전히 시스템이 개인 거래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로 터질 일이 없죠. 터진과 동시에 곧바로 소송전이 있는데 개인 거래소 나 터졌어요 해서 부분으로 분명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내가 아무리 잘난 맛으로 한다고 해도 거래소가 이렇게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이때까지 수익 부분이 여기서 한번 터져 줌으로써 다시 초기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레퍼럴과 거래소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규모에서 가장 크게 터졌던 시점은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이때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 세 군데가 연속적으로 다 터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 대부분 2배 정도만, 2배 이상 넘어갔던 분들은 거의 다 터졌고 2배 더 간당간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터져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터지니까 어땠습니까? 위아래로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터짐과 동시에 위아래로 이 꼬리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캔들의 꼬리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최고점과 최저점의 변동폭이 이 정도까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조심을 하셔라. 그래서 영원한 트레이딩 부분에 특히나 코인 쪽에서는 영원한 승자는 없고 영원한 승자는 거래소와 레퍼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100% 다 내 돈 계속 더블로 해서 복리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매매 투자가 아니고서야 하는 복리 투자는 힘들죠. 그리고 현물 투자 아니고서야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구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줄 수 있는 만한 요구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장이 누가 박살을 내고 있는가? 이놈이다. 갤럭시 디지털이다 라고 했어요. 갤럭시 디지털도 보유한 비트와 이더가 있겠지만 FTX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서 알아서 처분만 해주세요 나와줌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것과, 또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청문회 앞두고 대다수 암호화폐 SEC 관할이다라고 하면서 또 시간 끌기가 들어가고 있고, 시장에 미치는 요인도 중국의 비구이 위한 한시름 낮지만 20조 만기가 남았다. 로이터 통신 중국의 비구이 위한 6조 만기 연장이 시기 12개월 내외로 또 결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6월 정도에 6월 이전 요 정도에 아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